안녕하세요. 건강박사 김박사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 집에 있는 냉장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냉장고에 음식 넣으면 신선하게 보관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음식들은 냉장고에 넣는 순간 독으로 변합니다. 지난달에 절 찾아오신 75세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몇 달 동안 속이 계속 불편하고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 검사를 해봐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답니다. 제가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봤더니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매일 반찬으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감자를 냉장 보관하면 전분이 당분으로 변합니다. 그걸 고온에 구우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 물질이 생겨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지정한 발암 추정 물질입니다. 이 할머니는 몇 달 동안 모르고 그걸 드신 거예요.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지만 할머니에겐 큰 병으로 올 수 있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만약 계속 그렇게 드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냉장고에도 독으로 변하고 있는 음식이 있을 수 있어요. 감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 중에 냉장고에서 독으로 변하고 있는 것들이 뭘까요? 2023년 미국 식품의 약국 연구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냉장 보관한 감자를 180도에서 조리하면 발암물질 수치가 상온 보관한 감자보다 3배 이상 높았습니다. 네덜란드 식품안전청 연구에서도 냉장 보관 토마토는 리코펜이 60%나 줄어든다고 밝혔어요. 리코펜이란 토마토를 빨갛게 만드는 천연 색소 성분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영국 식품연구소에서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잘못된 냉장 보관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만성소화장애를 겪을 확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단순히 음식이 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을 서서히 망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7가지 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냉장고에 절대 넣으면 안 되는 음식들이에요. 왜 안 되는지, 어떻게 나쁜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끝까지 꼭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제가 이런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을 부모님께, 가족에게, 친구분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알면 한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첫 번째 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감자를 냉장고에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감자 속의 전분이 당분으로 변합니다. 냉장고 온도가 낮아서 감자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전분을 당분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냉장 보관한 감자는 달콤한 맛이 납니다. 문제는 이 당분이 든 감자를 고온에서 조리할 때 생깁니다. 튀기거나 굽거나 볶으면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물질이 생겨요. 이게 바로 발암 물질입니다. 국제암연구소에서 실험한 결과가 있습니다. 냉장 보관한 감자를 160도에서 2분 30초 조리했더니 아크릴 아마이드가 상온 보관 감자보다 3배나 많이 생겼어요. 180도에서 조리하니까 5배까지 늘어났습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시간이 길수록 더 많이 생깁니다. 이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간에 손상을 줍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인데 이 물질을 해독하려고 무리하다가 간 기능이 떨어집니다. 신경계에도 영향을 줘서 손발 저림, 근육 약화가 올 수 있어요. 더 무서운 건 암입니다. 위암, 대장암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오랫동안 계속 먹으면 위험도가 더 올라가요. 실제로 유럽식품안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아크릴 아마이드를 장기간 섭취한 사람들에게서 암 발생률이 높았다고 합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인이 더 취약합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이런 분도 계셨어요. 70대 남성분인데 감자튀김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근데 감자를 항상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튀겨 드셨어요. 1년쯤 지나니까 간 수치가 올라가고 피로감이 심했어요. 보관법을 바꾸고 감자튀김도 줄이라고 했더니 몇 달 만에 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 감자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세요. 온도는 7도에서 10도 정도가 적당합니다. 냉장고는 보통 3도에서 5도니까 너무 차가워요. 감자를 신문지나 종이봉투에 싸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두세요. 빛이 닿으면 싹이 트고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니까 어두운 곳에 보관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과와 함께 두면 사과에서 나오는 가스 때문에 싹이 덜 트니까 좋아요. 조리할 때도 주의하세요. 150도 이하에서 조리하면 아크릴 아마이드 생성이 훨씬 줄어듭니다. 튀기는 것보다는 찌거나 삶는 게 더 안전해요. 감자를 물에 30분 정도 담갔다가 조리하면 전분이 빠져나가서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양파입니다. 양파도 냉장고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양파를 냉장고에 넣으면 습도가 높아서 곰팡이가 생기기 쉬워요. 특히 껍질을 벗긴 양파나 자른 양파를 냉장 보관하면 곰팡이가 빠르게 번식합니다. 곰팡이 중에서도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를 만드는 곰팡이가 문제예요. 이 독소는 간에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간세포를 파괴하고 간 기능을 떨어뜨려요. 심하면 간암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아플라톡신을 강력한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 간암 발생률이 급격히 증가했고 사람에게도 동일한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어요. 또 냉장 보관하면 양파의 영양소가 파괴됩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데 냉장 보관하면 이게 30% 이상 줄어듭니다. 퀘르세틴은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고 염증을 줄여주는 좋은 성분이에요. 미국 코넬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양파를 상온 보관했을 때와 냉장 보관했을 때 항산화 능력을 비교했어요. 냉장 보관한 양파는 일주일 만에 항산화 능력이 40% 이상 떨어졌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60대 남성분인데 자른 양파를 냉장고에 랩 씌워서 보관했다가 며칠 후에 드셨대요. 그날 밤부터 배가 아프고 설사가 심했답니다. 병원 가서 검사했더니 식중독이었어요. 곰팡이 독소 때문이었습니다. 양파는 어떻게 보관해야 할까요?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로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세요. 망사 자루나 종이봉투에 넣어서 매달아두면 더 좋습니다. 감자와는 떨어뜨려서 보관하세요. 감자와 양파를 같이 두면 양파에서 나오는 수분 때문에 감자가 빨리 상합니다. 또 감자의 전분 냄새가 양파에 배기도 해요. 자른 양파는 어쩔 수 없이 냉장 보관해야 하는데 일주일 이내에 다 먹어야 합니다. 밀폐 용기에 넣어서 보관하고 사용할 때는 잘린 면을 조금 잘라내고 사용하세요. 세 번째는 마늘입니다. 특히 깐 마늘을 냉장 보관하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마늘을 냉장고에 넣으면 수분을 흡수해서 물러지고 곰팡이가 생깁니다. 또 마늘의 가장 중요한 성분인 알리신이 파괴돼요. 알리신은 마늘 특유의 냄새를 내는 성분인데 강력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을 합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를 보면 냉장 보관한 마늘은 알리신이 60% 이상 손실됩니다. 마늘의 효능이 반 이상 사라지는 거예요. 면역력 증진 효과, 혈압 조절 효과, 항암 효과가 모두 줄어듭니다. 더 위험한 건 보툴리누스균입니다. 마늘을 밀폐 용기에 넣어서 냉장 보관하면 산소가 없는 환경이 되는데 이런 환경에서 보툴리누스균이 자랍니다. 이 균은 신경독소를 만들어서 근육마비를 일으킬 수 있어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마늘을 기름에 담가서 냉장 보관했다가 먹은 사람이 보툴리누스 중독으로 병원에 실려갔어요. 호흡 곤란까지 왔답니다. 보툴리누스 독소는 치사율이 높은 위험한 독소예요. 한의학 고전인 본초강목에도
마늘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마늘은 따뜻한 성질이 있어서 차가운 곳에 두면 그 기운이 흩어진다고 했어요. 또 습한 곳에 두면 썩기 쉽다고 했습니다. 수백 년 전부터 알고 있던 지혜예요. 마늘은 통마늘 상태로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세요. 망사 자루에 넣어서 매달아두면 좋습니다. 깐 마늘은 어떻게 할까요? 냉동 보관하세요. 깐 마늘을 한 번에 먹을 만큼씩 소분해서 랩으로 싸서 냉동실에 넣으면 오래 보관할 수 있어요. 냉동하면 알리신도 잘 보존되고 세균도 번식하지 않습니다. 냉장 보관은 3일 이상 하지 마세요. 3일 이내에 다 먹을 거면 냉장 보관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은 위험합니다. 네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이것도 안 좋습니다. 토마토를 냉장고에 넣으면 숙성이 멈춥니다. 토마토는 따고 난 후에도 계속 익으면서 영양소가 증가하는 과일인데 냉장고에 넣으면 이 과정이 멈춰요. 또 차가운 온도 때문에 토마토의 세포막이 파괴됩니다. 그러면 토마토를 빨갛게 만드는 리코펜 영양소가 손실돼요. 이 붉은 색소는 우리 몸에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네덜란드 바이에닝은 대학 연구팀이 실험한 결과를 보면 냉장 보관한 토마토는 이 붉은 영양소가 최대 6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또 향기 성분도 거의 사라졌어요. 프랑스 식품연구소에서도 냉장 보관 토마토는 맛 성분이 70% 이상 줄어든다고 발표했습니다. 토마토의 붉은 성분은 특히 남성분들한테 중요합니다. 전립선 건강에 아주 좋거든요. 전립선암 예방, 전립선 비대증 개선에 효과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6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토마토를 충분히 먹은 남성은 전립선암 발생률이 35% 낮았습니다. 그런데 냉장 보관하면 이 효과가 사라지는 겁니다. 또 토마토의 붉은 성분은 심혈관 건강에도 좋아요.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압을 낮추고 혈전을 예방합니다. 동의보감에도 토마토와 비슷한 붉은 과일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붉은색 식품은 심장과 혈관에 좋고 기운을 보충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차갑게 보관하면 그 기운이 줄어든다고 했습니다. 토마토는 상온에서 숙성시키세요. 꼭지가 달린 채로 그늘진 곳에 두면 됩니다. 완전히 빨갛게 익으면 그때 냉장고에 넣어도 되는데 23일 이내에 먹어야 합니다. 토마토를 조리할 때는 올리브유와 함께 조리하세요. 토마토의 붉은 영양소는 기름에 녹는 성분이라서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토마토를 살짝 익혀 먹으면 이 영양소가 더 잘 나오니까 익혀 먹는 것도 좋아요. 다섯 번째는 오이입니다. 오이도 냉장고와 상성이 안 맞습니다. 오이를 냉장고에 넣으면 세포벽이 파괴됩니다. 냉장고 온도가 오이한테는 너무 차가워요. 오이는 원래 따뜻한 곳에서 자라는 채소거든요. 최적 보관 온도는 10도에서 13도 정도인데 냉장고는 그보다 훨씬 낮습니다. 세포벽이 파괴되면 오이가 물러지고 투명해집니다. 영양소도 빠져나가고 특히 오이에 들어있는 소화효소가 28%나 줄어듭니다. 오이에는 큐커비타신이라는 소화효소가 있어요. 이게 단백질 분해를 도와서 소화를 잘 되게 합니다. 그런데 냉장 보관하면 이 효소가 파괴돼요. 미국 농무부 연구 결과를 보면 냉장 보관한 오이는 비타민C가 하루에 5%씩 줄어들었습니다. 일주일이면 35%가 사라지는 거예요. 또 칼륨과 마그네슘도 손실됩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70대 할머니인데 여름에 오이를 냉장고에 보관했다가 매일 드셨대요. 그런데 먹을 때마다 배에 가스가 차고 트림이 나고 더부룩했답니다. 오이 때문에 소화가 안 된 거예요. 오이는 씻지 않은 상태로 신문지나 키친타월로 싸서 서늘한 곳에 보관하세요. 세워서 보관하는 게 더 오래 갑니다. 오이는 자랄 때 세워져 있었으니까 그 상태로 보관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3일 이내에 먹는 게 좋고요. 여름철에는 이틀 이내에 먹으세요.
오래 보관하고 싶으면 소금물에 살짝 절여서 보관하면 일주일 정도 갑니다. 여섯 번째는 바나나입니다. 바나나를 냉장고에 넣으시는 분들 계신가요? 절대 안 됩니다. 바나나를 냉장고에 넣으면 껍질이 금방 까맣게 변합니다. 이건 세포벽이 파괴되면서 산화되는 거예요. 껍질뿐만 아니라 속도 영향을 받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비타민C가 파괴되는 겁니다. 영국 식품연구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냉장 보관한 바나나는 비타민C가 80% 이상 파괴됩니다. 비타민C는 면역력에 중요한 영양소인데 이게 사라지는 거예요. 또 칼륨도 손실됩니다. 바나나는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조절에 좋고 근육 건강에도 좋은데 냉장 보관하면 칼륨이 세포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호주 시드니 대학 연구팀이 측정한 결과 냉장 보관 바나나는 칼륨 함량이 일주일 만에 25% 감소했습니다. 칼륨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 경련이 옵니다. 특히 종아리에 쥐가 잘 나요. 피로감도 느끼고 심하면 심장 부정맥까지 올 수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60대 여성분인데 밤에 자다가 종아리에 쥐가 자주 났대요. 원인을 찾아보니 바나나를 냉장 보관해서 드셨더라고요. 바나나 보관법을 바꾸고 칼륨 보충제도 드시라고 했더니 한 달 만에 쥐가 안 났답니다. 바나나는 상온에서 숙성시키세요. 바나나를 걸어두면 공기가 잘 통해서 더 오래 갑니다. 바나나 꼭지 부분을 랩으로 감싸두면 에틸렌가스가 덜 나와서 천천히 익어요. 너무 익어서 껍질에 검은 점이 많이 생기면 그때는 껍질을 벗겨서 냉동하세요. 냉동 바나나는 스무디 만들 때 쓰면 좋습니다. 일곱 번째는 빵입니다. 빵을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것도 좋지 않습니다. 빵을 냉장고에 넣으면 노화가 6배 빨라집니다. 빵의 전분이 결정화되면서 딱딱해지는 거예요. 이걸 녹말 결정화라고 하는데 0도에서 10도 사이에서 가장 빨리 일어납니다. 냉장고 온도가 딱 그 범위예요. 미국 곡물화학자협회 연구 결과를 보면 빵을 냉장 보관하면 24시간 만에 상온 보관한 빵보다 노화도가 6배 높았습니다. 빵이 푸석푸석해지고 맛도 떨어져요. 딱딱해진 빵은 소화가 잘 안 됩니다. 전분이 다시 단단해져서 소화 효소가 분해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먹으면 속이 더부룩하고 혈당도 급격히 올라갑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고 그러면 나중에 혈당이 또 뚝 떨어져서 피로감을 느낍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당뇨 위험도 높아져요. 일본 당뇨병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보면 노화된 빵을 자주 먹는 사람들이 신선한 빵을 먹는 사람들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30% 더 높았습니다. 빵은 2일에서 4일 이내에 먹을 거면 실온 보관하세요. 직사광선을 피하고 밀폐 용기에 넣어두면 됩니다. 오래 보관하고 싶으면 냉동하세요. 빵을 한번 먹을 만큼씩 잘라서 랩으로 싸서 냉동실에 넣으면 한 달 이상 보관할 수 있어요. 먹을 때는 토스터기에 바로 구우면 됩니다. 해동하지 말고 냉동 상태에서 바로 구우세요. 팁으로 한 가지 더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누구나 자주 먹는 음식 꿀입니다. 여러분 꿀이 3000년이 지나도 상하지 않는다는 거 아시나요? 이집트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꿀이 아직도 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꿀은 자체적으로 보존력이 강한 식품이에요. 꿀은 수분 함량이 18% 이하로 아주 낮고 pH가 낮아서 산성입니다. 또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내서 항균 작용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세균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런 완벽한 식품을 냉장고가 망칩니다. 꿀을 냉장고에 넣으면 결정화됩니다. 하얗게 굳어버리는 거예요. 이건 꿀이 상한 게 아니라 포도당이 결정을 이룬 건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분이 증가한다는 겁니다. 수분이 증가하면 효모가 번식합니다. 그러면 꿀이 발효되면서 알코올 냄새가 나고 거품이 생겨요. 뉴질랜드 와이카토 대학 연구팀이
측정한 결과 냉장 보관한 꿀은 항균력이 35%나 감소했습니다. 꿀의 효소도 파괴됩니다. 꿀에는 디아스타제라는 소화 효소가 들어있는데 차가운 온도에 노출되면 활성이 떨어져요. 독일 벌꿀 연구소에서 실험한 결과 냉장 보관 꿀은 효소 활성이 40% 이상 감소했습니다. 동의보감에도 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꿀은 따뜻한 기운이 있어서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하지만 너무 차가운 곳은 피해야 한다고 했어요. 수백 년 전 우리 조상들도 알고 있던 지혜입니다. 꿀은 밀폐 용기에 담아서 서늘하고 어두운 찬장에 보관하세요. 직사광선만 피하면 상온에서 몇 년이고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꿀이 굳었다면 미지근한 물에 중탕하세요. 꿀 용기를 40도 정도 물에 담가두면 천천히 녹습니다. 전자레인지는 절대 안 됩니다. 꿀의 효소가 다 파괴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놀라셨을 거예요. 우리가 당연하게 냉장고에 넣었던 음식들이 독으로 변하고 있었다니. 이제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오늘 당장 집에 가서 냉장고를 열어보세요. 감자 있으세요? 꺼내세요. 양파 있으세요? 꺼내세요. 깐마늘, 토마토, 오이, 바나나, 빵, 꿀 모두 확인하세요. 올바른 곳에 보관하면 영양도 지키고 독소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냉장고에서 꺼내서 적절한 곳에 두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의학 박사로 공부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작은 습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음식 보관법 하나만 바꿔도 건강이 달라집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서 보관법을 바꾼 후 건강이 좋아진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소화가 잘 되고 피로가 줄고 면역력이 올라가고 피부도 좋아졌다고 하세요. 한의학에서는 음식을 약으로 봅니다. 약식동원이라고 해서 약과 음식의 근원이 같다는 뜻이에요. 좋은 음식을 제대로 보관해서 먹으면 그게 바로 약입니다. 반대로 잘못 보관한 음식은 독이 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냉장고가 만능이 아니에요. 모든 음식을 냉장고에 넣으면 안전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겁니다. 음식마다 최적의 보관 온도와 환경이 다릅니다. 그걸 알고 제대로 보관하는 게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가족들께 알려주세요. 냉장고 문 열었을 때 감자, 양파, 마늘이 있으면 바로 꺼내라고 하세요. 토마토, 오이, 바나나도 마찬가지예요. 빵도 냉동실에 넣으라고 하시고 꿀은 찬장에 두시라고 하세요. 특히 감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발암물질이 생성되는 거니까요. 감자를 냉장고에 보관하셨다면 지금 당장 꺼내시라고 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음식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혹시 이 음식들 때문에 불편하셨던 경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여러분이 실천하신 후기도 올려주세요. 보관법을 바꾼 후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는지, 맛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 누르시면 제가 앞으로도 이런 실용적인 건강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어요. 좋아요 누르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됩니다. 알림 설정하시면 새 영상 나올 때마다 바로 알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이 쌓여서 건강을 만들어요. 오늘 음식 보관법 하나 바꾸는 것, 이게 바로 건강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대로 보관한 음식을 먹으면 그때 가서 건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잘못 보관한 음식을 계속 먹으면 그때 가서 후회하게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셨잖아요. 무엇이 옳은지. 그럼 올바른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꼭 실천하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알면 한 사람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냉장고가 건강을 지키는 냉장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